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운산 인문학의 문영환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서운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유튜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운산 인문학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또 호미에서 이거의 근본 원인이 인문학의 부재에 있다. 인문학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생각해서 늦었지만은 인문학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 소개부터 말씀드리면 서운산 인문학이라는데 제가 서운산에 살고 있습니다. 서운산은 참 아름다운 곳인데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서운산입니다. 제가 원래 사업하는 사람인데 서운산에 이제 자연인 프로를 열심히 봤습니다. 참 자유롭게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해서 서운산에 들어와서 보니까 서운산이 너무 참 아름다운 동네고 옛날 유서 깊은 동네고 이래가지고 서운산을 좀 가까보자 이래서 그래서 서운산을 홍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서운산을 참 이 경치 좋은 데서 공기 좋은 데서 인공지능을 참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서운산 인공지능을 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서운산 미디어하고 제가 서운산 인공지능을 이렇게 하다가 인문학이나 정치에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니까 좀 거북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구독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500명에서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한 10명 빠져가지고 한 489명 돼 있는데 오늘 또 몇 명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거는 제 구독자가 많아가지고 유튜브 가지고 이것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니까 젊은이들한테 좀 시간 절약을 한다든가 같이 공부해보자 하는 느낌에서 하는 거니까 구독해 주시면 좋고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라는 문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래 소위 말하는 함부로 나와서 저렇게 말을 하고 유튜브를 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보통이랄까 그걸 막 떼먹은 사람 아니다. 인생을 살면서 막 떼먹은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좋은 말은 인터넷 들어가보나 유튜브 들어가보면 좋은 말이 너무나 많이 늘려 있잖아요. 그런데 말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 교황이 하느냐, 우리나라 불교의 종정이 하느냐, 또 대통령이 하느냐,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바르게 살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택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타면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함부로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소한 잘못도 있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참 친구들한테 보면은 또 비자금을 만들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로비를 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업을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냐. 기업을 하면서 꼭 불법이나 편법을 해서 기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도대로 해서 사업을 운영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 한번 그걸 증명해보자. 꼭 이게 그렇게 불법이나 편법을 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을 했어도 큰 성공 아니라도 밥을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거를 한번 실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금 잠깐 바람이 불어가지고 소리가 잡음이 많이 들려가지고 화면이 잠깐 끊겼을 것 같은데 저는 사업을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특수가스 사업을 하는데 요즘 불화수소 일본 규제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특수가스를 하고 있고 촉매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좀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이나 대기업이 좀 불안을 겪으면 저희도 좀 불안을 겪겠지만 하여튼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카이스트 자랑성 동문상을 작년에 수상했습니다. 참 이 카이스트 자랑성 동문상은 저한테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고 제가 꼭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기철 동문회장께서 저를 추천해서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제가 뭐 사업도 크지도 않고 또 훌륭한 카이스트 동문들이 많은데 이거 뭐 내가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지도 않는데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해서 그렇다면 제가 몇 년 후에 한번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동문회장께서 그래도 받는 게 좋겠다 해서 뭐 그러면 뭐 좀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 카이스트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저는 상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꼭 받고 싶은 상이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저 상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주는 상이 가장 보람된 거 아닙니까? 뭐 누가 시장이 준다든가, 뭐 국무총리가 준다든가, 뭐 가기부가 준다든가 이러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상을 주는 거는 그건 무슨 의미 있냐, 뭐 이런 거지만 우리 동문들이 주는 상은 정말 좋은 상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저걸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내가 스스로 한번 신청해 보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준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연구하는 게 있는데 한 25년간 연구하는데 그 연구가 이제 촉매 연구를 하는데 촉매 연구를 끝내면 나는 떳떳하게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일찍 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뭐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제가 길을 찾는 그대에게라는 시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시집을 낸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젊은 시절을 겪으면서는 뭐 고난스러운 일, 뭐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시절, 뭐 제가 창업 시절, 뭐 박사과정 시절, 뭐 어떤 어려운 시절이 많았는데 그 어려운 시절 때마다 이제 한 줄씩 시를 쓰다가 모아둔 걸 갖다가 우리 여직원이 모아뒀다가 시집으로 내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길을 찾는 그대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냈습니다. 시집을 냈는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시인과 소설과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소설은 써서 돈을 벌라 하는 거지만 시는 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돈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길을 찾는 그대에게 이 시집도 뭐 그렇게 뭐 팔리지도 않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이런데 혹시나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사업하시다가 힘들 때 저런 사람도 저렇게 견뎌왔구나 하는 참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참 고생하고 있는 사람, 참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참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해서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또 인생에 대해서 방황하신 분 있으면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구나 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이라는 것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인문학을 하게 된 거는 도대체 공학 박사가 인문학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서 저렇게 뭐 떠드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름 뭐 인문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 뭐 비록 한자는 모르지만 이제 저는 지적 호기심이 많으니까 인문학을 했는데
주제는 이런 겁니다. 키워드는 이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상고사에 대해서 환단고기도 나오고 한민족, 한웅이나 단군부터 시작해 내려오는 고구려 단군조선부터 해서 부여 발해 뭐 이렇게 내려오는 이 유구한 역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배되는 말을 하면은 저게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가? 우리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민족이다. 홍익인간을 펼친 어느 상고사에도 홍익인간을 말하는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참 대한민국이다. 위대한 민족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인간성 회복. 지금 인간성이 지금 말살돼가는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인간 소외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과학과 예술이 발전할 것이다. 철학이나 인문학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기계문명화 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 인간성을 찾기 위해서 예술이 발달할 것이다. 과학과 예술이 발달할 것이다. 철학이나 이런 건 다 과학으로 편입되고 이렇게 과학적인 거, 비과학적인 거 이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과학과 예술로 될 것이다 이런 건데 지금 인간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해 보자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 위대한 대한민국, 인간성 회복, 자유민주주의 이 세계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도 무너지고 있고 헬조선 이런 걸로 또 인간성도 지금 보면 거짓이 난무하고 위조가 난무하고 이래서 인간성도 말살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평생 믿어왔던 신념인데 이것이 다 깡그리 허물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사업을 해서 기업을 해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위대한 대한민국도 없고 인간성도 말살되고 있고 사회주의에 살면 이 기업할 가치가 있나 막 기업에서 의욕이 확 끊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원시키는데 뭐 하루 이틀을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옆에 뭐 사회주의냐 뭐 지금 뭐 자성향 무성향 좌파 우파이크 하는데 자성향 사람한테 말한다고 해봐야 반감만 사고 오히려 더욱더 자성향으로 가고 그 사람은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도 못 가르칩니다. 공자도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들한테 뭐 섣불리 권하는 거 이거는 참 오히려 반감만 사는 일입니다. 차라리 다른 유튜브를 본다든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옆에 있는 자기 집 사람 아내는 그래도 서로 말을 통해서 될 수 있지만 자식들 가르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공자도 자기 자식을 안 가르쳤습니다. 그런 얘기고 말이 좀 들 수가 없어지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이것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거는 역사가들이 할 일입니다. 상고사 이야기들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인간성 회복 이것도 인문학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도 이것도 정치학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공학자인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요즘 하도 이상하니까 공학적 할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성사형도 자연 하면서 예술 좋아하면서 이렇게 혼자 인공지능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여생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문학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인문학이 도대체 뭐냐 인문학을 제가 대충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공학을 하다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유교
유교와 불교와 노자 사상, 유불선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불선 사막. 그러고 기독교 내에는 기독교와 개신교와 천주교가 있고, 청운교, 당군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종교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이슬람도 있지만 종교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인문학이라는 거죠. 종교학하고 철학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만, 문학하고 좀 다르지만은 종교가 마루종자 최고인 학문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 유교는 인이다, 인. 인을 주장하는 거고, 불교는 자비사상이고, 선에 노자가 해서 말하는 선에 대해서는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고,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는 거고, 천도교는 인내천 사상, 유불선을 합하는 거고, 당군교는 홍익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종교나 이런 걸 해서 도대체 뭘 하겠냐? 뭘 하려고 하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거짓되게 살지 말자. 인간답게 살지 말자.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너는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면 기독교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비로 살면 불교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유교를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불교를 공부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왜 또 나쁜 짓 하고, 이게 도대체 종교에서 가르친 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기에 이래 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착하고 바르게 살기가 이게 정말 힘듭니다. 착하게 살면 상처받고 마음하고, 바르게 살라니까 뭐 옆에서 뭐 편법, 불법 이런 게 막 눈에 보이니까 쉽게 살 수 있는데, 바르게 살 수가, 모든 유혹에 걸리니까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지켜주는 힘이 종교의 힘이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위조해도 뭐 그게 뭐 보통이고, 논문 제1저자 해도 뭐 그걸 뭐 그럴 수 있어. 그 정도면 할 수 있어. 이게 이게 도대체 이 정의가 뭔지, 바르다 하는 게 뭔지, 이게 지금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돼도 도덕적으로 타락된 걸 못 느끼는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 무섭다. 인간식이 말살돼 가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잘못된 걸 잘못되다 하지도 않고 막 그걸 우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사람들이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점으로 가는 건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해보지 않았지만은, 막스 레닌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공부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공자도 아니고, 노자도 아니고, 예수도 아닌데, 서양에서 그렇게 좀 나온 어떤 한 사상가가 이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으면서 있는데, 왜 저렇게 파격적으로 커지고 있는가 하는데, 이게 독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평등, 혁명, 대립, 이런 거예요. 평등, 혁명, 대립, 이런 건데, 가만히 보면 평등하지도 않아요. 벽돌 하나 찰칵 쌓았는데, 한 개 빼면 또 5개 내려오고, 한 개 빼면 또 한 개 내려오고, 지배층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은 부르주아, 자본가와 노동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 두 개의 대립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을 탈취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혁명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혁명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노동자는 억울하다는 거. 노동자들은 억울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노동자는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떡할 건데? 판지 집자는 거예요. 그래, 노동자가 자본가를 몰아내고 우리 사회를 건설하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그러면 얻고 나서 뭐 할래? 노동자가 세상에 왔을 때 너 뭐 할래? 그때 너가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나 선에서 말하는 무유자연이나 기독교의 사랑이나 이런 걸 가면 괜찮겠어요. 뭐가 있어야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도 두 가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럽식 사회주의하고 북한식 사회주의가 있는 거예요. 유럽식 사회주의는 저도 찬성합니다. 사람들은 복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맹자도 말했어요. 경제는 뭐냐? 분배의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 나옵니다. 맹자 책에. 경제가 뭐냐? 딱 한마디로 분배의 문제다. 잘 나눠줬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본가가 많이 가져가니까 노동가들이 억울하다. 내가 노동한 만큼 받지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맹자는 가부라든지 노원이라든지 병약자라든지 고아들을 돌봐야 된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을 돌봐야 된다. 이게 저 맹자가 벌써 그건 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벌써 경제가 뭐냐? 경제는 뭐냐 했을 때 분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뭐냐? 물으니까 세력을 하는 거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힘이 없으면 세력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이것이 정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거 옛날 책에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입문을 다시 하자는 얘기는 유교나 불교나 선이나 기독교나 이런 걸 다시 해서 인간성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올 김영옥 교수 잘 아시죠? 이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도올 김영옥 선생님을 한때 존경해 왔고 도올 김영옥 선생님부터 배운 바가 많습니다. 참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뭐야?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사회주의를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어요. 도올 김용옥 교수가 한 말이 뭔가 봐. 이승만 대통령을 동작동 국립모지입니까? 거기서 패내자. 그 소리를 듣는 건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거 잘못한 건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파낼 필요까지 있나. 그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더해봤고 자본주의를 더해봤고 그 혼란기에 격동을 한 대통령이고 혼란의 시대를 이끈 대통령인데 그걸 패내자. 야, 우리 그러면 공작동 국립모지인 사람 그거 다 파내야 될 것 같아요. 이승만보다 훌륭한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거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또 하지 마라 말을 했어요.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 했어요.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 하는 건 우리 노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자 입장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다리 뜨고 항상 하는 거,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이걸 갖다가 육아의 핵심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성실히 하는 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직 하지 말자,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제가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은 애들 앞에 가서 아버지는 못 해먹겠다. 이 소리는 참 못하거든요. 고만 한 대 쭉 패고 싶지만은 아버지 안 할래. 이 소리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기업을 하면서도 사장 안 할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했어요. 평창 올림픽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입니까? 네, 이름을 모르겠는데 신용복입니까? 그 고정간첩.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고정간첩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스승없이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 유튜브 동영상을 우리 이제 자녀들이 보면 좋겠다. 언젠가 볼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 자녀들도 사춘기를 겪으면서 반항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식을 그냥 방임 상태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자도 자식을 못 가르치지만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또 유튜브를 보고 야 이런 거 아니야 하면 자식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식하고 사이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지금 보는 청년들 바쁘시잖아요. 지금 인공지능도 해도 바쁘잖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인공지능 보면은 천연대에서 해야 되죠. 통계해야 되죠. 뭐 벡터 해야 되죠. 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또 뭐 물리도 해야 되죠. 여기다 인문학까지 해야 되죠. 뭐 디자인도 해야 되죠.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를 또 인문학까지 하라. 논어 명작 이것까지 하라 하면 뭐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미리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공부했구나. 나중에 때가 되면 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싱글레리티 폭발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건 100년에 이룬 과학 발전이 300만 년 인류 역사가 이룬 발전을 앞지르고 있는 이런 식입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고 DNA 절단 기술이 나오고 있고 하여튼 이 세계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철학자가 말했는 막스 레닌주의 이거 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혼란되어 있고 또 지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이걸 추종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현대 사회지만 이거는 왕조, 조선 왕조,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이시조선, 이 김씨 왕국입니다. 이게 도대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사회는 불평등 사회가 돼가지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또 좋은데, 인간성이 이제 무너지는 사회, 잘못해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가 돼서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논어를 쭉 하면서 이제 논어에서 말하는 것을 얘기할 건데, 논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어나 노자, 도덕기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전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공학 중에서도 화학공학 중에서 촉매 중에서도 무기촉매, 이렇게 금속촉매, 이렇게 전공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문학 하는 데서 좀 많은 오류라 그럴까,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맥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제가 논어를 보거나, 도덕경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서, 한자를 보니까, 조금 읽으니까, 야, 이런 뜻이 아닌데, 꼭 이렇게 번역해야 돼. 이런 게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한자를 정말 잘 알면은, 야,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돼. 야, 이게 아닌데, 이건 이 사람 말이 아닌데, 불경을 봐도, 야,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공학자인 내가 논어책을 다시 썼고, 노다 도덕경을 그래 하도 해석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서점에 있는 도덕경 책은 노자 도덕경 다 샀어요. 어떤 게 해석이 좋은가 싶어. 그래가 도덕경 책만 10권, 20권, 10권 정도 해놓고 아무리 봐도 해석이 이상합니다. 제 눈에는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건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대충 보면은 고정학적으로 문법 이런 거 따질 수도 있지만 대충 보면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건다, 뭘 말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다, 예수가 말하고자 한 게 뭐다, 예수가 말했던 구절 하나하나가 생선 7마리로 몇천 명을 먹여 살렸다, 7마리, 8마리, 9마리 이게 중요한 아니고 예수가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의 양식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생선이 고등어냐 칼치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 논어는 보면은 제가 한자가 그렇지만은 이런 거 아닙니까?
자활하기 시습지 불효여로와 유봉자완방향의 불효락화 인불이지 불온 뭐 불효군자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제가 좀 떠듬떠듬한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어찌 기쁜지 아니한가. 배우고 니까 기쁘지 않은가 이런 얘기입니다. 벗이서 멀리 찾아오니 반갑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게 좀 원망하지 않으니까 섭섭해하지 않으니까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하기 쉽지. 배우고 또 배우니 불효여로와 배우고 또 배우니 기쁘지 않냐가. 야, 공자의 천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양권 문화, 유교권 문화는 공부를 나는 못 배워도 자식은 가르친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게 지금 극동지방이 세계 문명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이유가 이 척구질입니다. 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 이 공자는 배우지 않으면 논어를 공부했다고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논어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학자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야 유학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부는 뭐냐? 모든 종목 공부 다 해야 돼요.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예술도 해야 되고 철학도 다 해야 돼요. 유학이니까 논의 맹자, 뭐 공자가 뭐 이것만 주요 이런 것만 할 게 아니에요. 배워라 그랬지. 논어를 배워라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모든 걸 배워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지 않은가. 그래. 친구 사이가 잘 좋아라. 그러고 제일 마지막에 인불인지 불온 불력군자가 그렇게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군자를 하지 않는가. 공부라는 것은 남이 알아주라고 알아준다고 알아달라고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못 알아두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내 일이 잘났는데 내가 일이 많았는데 나를 갖다가 장관 안 시켜주고 나를 국장 안 시켜주고 나를 교수 안 시켜주고 이건 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자는 자기 내면을 수양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지 뭐 출세를 해서 하려고 하는 출세를 해야 돼요. 리더가 돼야 되니까. 그 이순신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라가 부르면 충성을 다할 것이고 나라가 부르지 않으면 시골 농부가 돼서 살아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순신이 젊었을 때 했는 말입니다. 야, 이제 명언입니다. 나라가 부르면 국가가 부르면 목숨을 걸고 일을 할 것이고 나라가 나를 부르지 않으면 시골 농부가 돼서 살겠다. 이순신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논어의 이 세 구절만 하면 논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논어는 다 끝난 거예요. 배우고 또 배우니 기쁘지 않냐가.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 사이 좋아라. 그런데 친구도 서로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지. 아무 친구나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친구나.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살면서 자기를 아는 친구 한 사람만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친구를 사귀라 이런 얘기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거. 앞에 두 개는 괜찮겠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참 상당히 원망해요. 참 요거는 참 행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여튼 논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논을 이제 계속 쭉 하면서 인이 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 얘기인데 위대한 대한민국 지금 인간성을 회복하자. 그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사회주의는 우리한테 주장하는 고귀한 그 무엇, 또 행위상학적인 거, 우리의 그 철학적인 거 이런 걸 제공하지 않는다. 그냥 뭐 한 사람 뭐 얘기한 거 권력 투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